네, 이번에는 월간개벽 4호로 168쪽에 있는 한국의 성씨 고성 이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김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씨가 이씨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14.7%를 차지하고 있고 약 7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씨는 여러 계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경주 이씨와 전주 이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민족과 인류 역사의 근원을 바로 세우는 데 지대한 공덕을 쌓은 고성 이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이씨는 고성의 옛 지명을 따서 철성 이씨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고성 이씨는 약 10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또 고성 이씨는 총 10대파로 분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7대파는 행촌 이암의 손자이며 세종대왕의 스승이었던 용헌공 이원의 7형제를 각각 중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집성촌으로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곡리, 사천시 산안면 사촌리, 진주시 일반 성면 가선리를 비롯해서 경북, 경기도, 충남, 전남에 있었고 제주도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북쪽으로는 평안북도 삭죽은 외남면 송남리에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뿌리공원이 있는 대전 대덕구 비례골에도 고성이씨 집성촌이 있는데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피해서 고성이씨 일가인 이계종이 처음 정착하면서 집성촌이 형성되었고 지금은 47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고성이씨 성씨 조형물을 보면 고성이씨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씨 조형물에 의하면 고성 이씨는 고려 덕종 때 인물인 천령군 이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성 이씨의 성씨 조형물의 내용을 보면 고성 이씨의 구세손인 행촌 이암이 단군세기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근원을 밝혔다고 나옵니다. 단군세기는 환단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5권의 역사서 중 하나이며 단군 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환단고기를 공부해 보면 고성이 씨는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성이 씨와 환단고기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 문신이었던 문희공 이존비는 단군세기를 저술한 행촌 이암의 조부입니다. 왕세자가 그를 배우는 사연에서 이존비가 아뢰는 내용을 보면 그의 역사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단, 조선, 북부여, 고구려 이래로 모두 부강하였고 자주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왕세자에게 아뢰는 이존비의 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존비의 역사의식이 손자인 이암에게 그대로 전해져 단군 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단군세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행촌 이암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이씨의 구세손인 행촌 이암은 고려말 충렬왕에서 공민왕 때 문신으로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육군 참모총장,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관직을 역임한 당시 국정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암은 10세 때 아버지의 명에 따라 강화도 마리산 보제사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 생각이 날 때마다 초대 단군 왕검께서 쌓으신 마리산 참성단에 올라 단군 왕검의 역사의식을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이암은 외래풍이 뒤덮고 있었던 고려를
그 옛날처럼 동방의 맑고 깨끗한 나라로 일신하려는 큰 뜻을 품은 시를 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행촌학술문화진흥원 이기동 이사장의 글입니다. 단군세기는 초대 단군에서부터 47세 단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 사상 등이 내포되어 있는 책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강력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고려 말이라는 시대 상황은 원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았던 시대이고 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나라를 지탱할 수 있을지 몹시 걱정되는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흔들릴수록 정신적인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정신적인 힘이 바로 고대의 우리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해서 단군세기라는 책을 정리하셨다고 봅니다. 단군세기를 읽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서 홍익인간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그 등불을 밝히는 방법과 내용들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단군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단군세기는 당시 동북아의 종주였던 옛 조선의 영화로운 역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저술한 역작입니다. 행촌 이암의 현선 중에 태백일사를 저술한 일십당 이맥이 있습니다. 이맥은 성품이 강직한 분으로서 장녹수의 탄핵 상수를 올리다가 50세의 충청도 괴산의 유배가 되고 66세 때인 1520년에 실록을 기록하는 찬수관이 되어서 세조, 예종, 성종 때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수고하여 궁궐 깊이 감춰두었던 상고 역사서를 마음껏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환단고기의 80% 분량을 차지하는 태백일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태백일사는 우리의 국통맥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한민족사를 집대성한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있던 북부여기를 계연수에게 전하여 환단고기 출간에 기여한 평안북도 삭주 백골 사람 이영식 또한 고성이씨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세 권의 역사서와 삼성기 상하를 한 권으로 묶어 탄생한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담은 역사의 기록이지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수많은 역경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전수해서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 또한 고성이씨입니다. 환단고기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의 인물인 해학 이기는 전라도 만경 출신이고 정약용의 학통을 계승한 실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는데 이맥의 후손인 이기는 제자인 계연수에게 집안에 전해오던 태백일사를 전해주어서 환단고기가 발간되게 하고 세세히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군 성조의 얼을 새기고 옛 조선의 역사를 부흥시키자는 취지로 단학회를 조직하여 계몽운동과 구국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연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역사 속에 묻힐 뻔한 환단고기를 굳게 지켜 오늘의 한국 사회에 널리 대중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하남당 이유립입니다. 평안도 삭주의 유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관집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유립은 고성희 씨의 35세 손입니다. 이유립은 환단고기 편찬자인 계연수와 친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일찍 역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이 되자 환단고기 한 권을 가슴에 품고 월남하여 1963년에는 대전 은행동에 정착하면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후학을 기르며 역사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7세가 되던 1983년 배달의숙을 발행인으로 하여 환단고기 100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성희 씨는 한민족과 인류 역사의 근원을 바로 세우는 환단고기 탄생과 전수에 지대한 공덕을 세웠습니다. 고성희 씨 집안에서 환단고기의 80%를 기록했으며 환단고기를 대중에 공개한 것도 고성희 씨 가문입니다. 사대주의와 식민주의 늪에 빠져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뻔한 우리 역사를 다시 회생시키는데 불멸의 공덕을 세운 가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성희 씨의 시조인 천령군 이황의 손조는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희 씨 시조 천령군 이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로 잘 알려진 노자에 이르게 됩니다. 노자의 후손 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반은 한나라 문제 때 중서 사인이었습니다.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침략할 때 이반의 후손이 도원수가 되어 이곳에 왔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되었는데 이반의 24세 손이 고성희 씨의 시조 천령군 이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성희 씨의 손조는 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맥이 쓴 태백일사 삼한관경 본기에는 노자의 혈통을 잘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자가 성을 왜 이씨로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노자는 자신의 혈통이 중국 민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씨성으로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라는 글자를 파자하면 나무 목자와 아들 자자로 나누어지는데 나무목은 오행에서 동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라는 글자 속에는 나는 동방의 아들이다 라는 신혼을 밝히기 위해 이라는 성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대전대학교 한의대학과 원전학 윤창열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봄, 여름에 줄기와 가지로 뻗어나간 생명은 가을이 되면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성희 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